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자, 오늘은 보험 설계사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이야기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아시다시피 저는 보험 설계사가 아니고요. 지금 예비 작가이면서 브런치라는 다음 플랫폼에서 브런치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이런 얘기를 했냐면 사실은 알고 보면 보험 설계사들이 고객들한테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몰라서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회사로부터 배운 것들이 계속 교육을 받으니까 그게 사실인 걸로 알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보험 상품이 고객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거야.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계속 교육을 듣다 보면. 그래서 자신감 있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고객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특별한 얘기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분은 이 상품이 고객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본인이 명확하게 알아요. 알면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야기하면 상품을 팔 수가 없고 본인도 수익이 생기지 않으니까, 본인도 영업을 해야 되고 생활비가 있어야 되고 수익이 창출이 돼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야 되겠다. 어차피 보험을 가입해서 평생 동안 보험을 유지해 나가야 하는 사람들인데, 보험 가입자들인데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아는 게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보험 가입자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보험회사는 먼저 회사를 위한 상품을 판다. 그 말은 먼저 고객을 위한 상품을 팔지 않는다라는 거죠. 보험회사가 말은 고객과의 신뢰를 중요시하고 고객과 같이 살아야 되고 함께 나아가고 그런 얘기를 하지만 진정 고객을 위한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도 상장회사고 돈을 벌기 위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치아보험이란 걸 새로 만약에 보험회사가 상품을 출시해요. 그럼 그 이유는 뭘까요? 다른 게 아니고 치아라는 신체의 일부, 그걸 통해서 보험 상품을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고 싶은 거예요. 보험회사가 돈을 벌고 싶다는 거죠.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자본주의 사회고 회사는 당연히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거에 우리가 너무 속으면 안 된다 이거죠. 보험회사는 고객을 위한 상품을 만들기보다는 보험 회사를 위한 상품을 팔고 있어.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설계사는 회사의 교육에 결국 세뇌된다. 제가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해보진 않았지만 사람들한테 들어보면 계속 교육이 있대요. 이런저런 교육 계속 한대요. 그리고 때로는 고객을 설득하는, 이 상품을 팔기 위해 고객을 설득해야 되는 멘트들을 서로 막 만들어요. 만들어서 그거를 외우고 다니죠. 이런 것 때문에 이걸 우린 팔아야 되고, 이건 당신은 가입을 해야 돼. 이거 꼭 가입을 해야 돼. 라는 멘트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파는 거예요. 종신보험 팔고, CI보험 팔고, 연금보험 팔고, 또 저축도 해야지 보험으로. 저축보험 팔고, 또 자녀가 있으면 그 소중한 자녀한테 태아보험 당연히 들어줘야지. 태아보험 드는 건 좋아. 태아보험 10만원짜리 팔고, 아니 자녀 있으니까 자녀 교육비 마련해야지. 교육보험 팔고 그런 거 한다 이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상품이 대부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차차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물론 이제 돈이 많으면 상관은 없어요. 돈 많으면 가입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 설계사도 돈을 벌고 보험회사한테도 돈이 가고, 돈 많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 자녀 학습지 하나 들어주는 것도 이제 비싼데 이거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면서 보험 4인 가족에 30만원 들고 40만원 들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알아야 된다. 이제 설계사가 계속 교육을 받다 보면 설계사가 이제 판단할 능력을 잃는 거예요. 이 상품이 진짜 이거 고객을 위한 상품이구나 라고 결국은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자꾸 교육을 듣다 보니까. 그래서 자신있게 파는 거예요. 왜? 고객한테 도움을 주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고객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한테만 도움이 되는 상품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설계사가 하는 이야기가 모두가 사실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럼 설계사가 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실비보험 하나로 대부분의 큰 위험이 해소된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실비보험 하나만 가입하면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발생할 병원비의 80에서 90%는 다 해결이 된다. 나머지는 다 부가적인 거다. 좀 더 받기 위해서, 좀 더 생활비가 필요해서 그런 차원이지 큰 위험은 안 다친다 이거예요. 병원비로 인해서. 실비보험 하나만 있으면. 근데 실비보험 하나만 팔면 설계사도 망하죠. 보험회사도 망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구를 만들어서 다른 것도 팔고 여러 가지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어쩔 수 없는 시스템적인 문제인데, 그래도 우리는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좀 현명하게 가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실비보험만 가입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실비만 가입하면 종합보험 가입할 때보다 심사 기준이 막 좀 세가지고 뭐 부담보 잡힐 수 있고 뭐 할증될 수 있고 막 그래. 그러니까 종합보험 같이 가입해야 돼.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실비만 우리가 가입할 수도 있어요.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게 실비만 가입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몇 가지 3대 질병 진단비, 뭐 정기보험 다 가입하자고 얘기는 하지만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실비보험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얼마나 효율적이고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는다. 두 번째, 본인은 곧 그만둘 거다. 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건 통계 데이터인데 2018년 보험계약관리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 파란색만 보시면 돼요. 파란색이 뭐냐면 13개월 차 설계사 등록 정착률. 무슨 얘기냐면 13개월이면 거의 1년이잖아요. 1년 동안 설계사가 남아있는 비율이에요. 그 회사에. 생명보험사에서는 100명 중에 37명만 남아있는다. 그러니까 63명 정도는 나간다는 얘기죠. 100명 중에. 1년 내에. 손해보험사는 조금 낮죠. 2명 중에 1명 정도만 남아있고 2명 중에 1명은 퇴사를 하거나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다. 그래서 대부분 1년 내에 다 끝난다는 거예요. 대부분 열심히 하려고 들어와서 하지만 지인 영업이 끝나버리면 더 이상 수익 창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버티고 1년 내에 다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보험에서만 돈 버는 구조라는 거예요. 사실은 설계사가 들어오면 자기가 보험 막 가입할 거 아니에요. 본인 거 가입하고 본인 가족들 거 막 가입시킬 거 아닙니까? 또 본인이 할당이 있다고요. 할당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계속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낼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자꾸 보험료를 내고 보험 잔뜩 가입하고 지인들 거 다 가입하고 하다가 본인이 나가는 거죠. 나중에 퇴사를 하면. 본인이 가입해 놓은 것도 나중에는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도 본인이 나중에 손해보험에서 해지하고. 가족들도 이게 뭐예요? 관리해주는 사람이 더 이상 없어지네. 또 딴 사람 생기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 손해를 본다. 지인도 손해보고 보험 설계사도 손해를 보고 보험회사만 돈 버는 구조다. 이런 얘기 주로 하지 않죠. 본인 열심히 할 것 같지만 결국 오래 하지 못한다. 끝까지 오래 남아 사는 사람 별로 많지 않다. 한 가지만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여러 가지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인데 우리가 가끔 설계사를 만나면 설계사가 상품을 뽑아오잖아요. 저 이런 거 필요해요. 그럼 제가 몇 개 뽑아갈게요. 그래서 몇 개 뽑아온단 말이죠. 그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도 설계사가 이제 만기 환급형 상품을 제시해 오는 거예요. 만기 환급형이 뭔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순수보장형이랑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죠. 순수보장형은 내가 낸 보험료로 보장에만 쓰이는 거. 만기 환급형은 보장에도 쓰이고 네가 낸 돈을 나중에 만기에 그대로 다 돌려줄게 하는 상품이죠. 그래서 만기 환급형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솔깃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낸 보험료를 나중에 다 그대로 돌려줄 거야. 그대로 다 돌려줘. 그리고 보험 내는 동안 보험 혜택도 받게 해줄게. 너 손해볼 거 하나도 없잖아. 네가 낸 돈 다 돌려받고 내는 동안 보장도 다 받고. 그죠? 맞죠? 되게 설득력 있는 이야기인데 이때 세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보험 설계사가. 알면서 안 할 수도 있고 몰라서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보장은 똑같아요. 순수보장형 하나, 만기환급형 하나. 보장은 똑같은데 만기환급형 가입하면 순수보장형보다 크게 보험료가 비싸다. 제가 뭐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또 설명할 일이 있겠지만 한 2배 가까이 비싸요. 뭐 그것도 뭐 보험 종류 따라 다르지만 순수보장형 암보험 하나 되면 예를 들어 3만원짜리 가입하잖아요. 3만원에 순수보장이 될 수 있으면 만기환급형은 6만원에 가입한다고요.
그럼 6만원짜리 만기환급형 상품을 뽑아오는 거죠, 여기서는. 만약 양심이 없으신 분이면. 그런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죠. 3만원보다 6만원짜리 가입시켜야 수당이 크고 보험에서도 많이 남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안 한다. 크게 비싸다라는 거. 한 2배 가까이도 비쌀 수 있다라는 걸 얘기 안 하고. 두 번째, 그 차액, 3만원하고 6만원 차액 그 3만원을 우리가 적금으로 그냥 굴리면 나중에 보험회사가 만기 환급해서 주는 것보다 우리가 더 많이 불릴 수 있다. 그죠? 이거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거 인터넷 찾아보면 많이 얘기가 나와요. 순수보장이야 만기 환급형 찾으면 그걸로 계산해 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험회사가 굳이 자기가 3만원 더 받아가가지고 그걸 자기가 굴린 다음에 나중에 만기 때 우리한테 돌려준다는 얘기인데 그럴 필요가 없이 우리는 3만원짜리 순수보장에 가입하고 나머지 3만원은 우리가 굴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안 하죠. 왜? 6만원짜리 가입해야 수당이 크니까. 세 번째, 만기 때 그 돈은 받아봐야 이미 똥값이다. 이 얘기를 안 해주죠. 30세에 만약에 보험에 가입해서 100세 만기 가입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30년, 30살에서 100살까지 30에서 60, 90, 30년이 두 번 지나네요. 그러면 우리가 총 납입한 금액이 2천만 원을 납입했다. 그러면 30년이 두 번 지나니까 30년마다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해서 돈의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지거든요. 30세에 가입했으면 60세 되면 2천만 원이 1천만 원으로 떨어지고 90세 되면 1천만 원이 500으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2천만 원 가입해봐야 90세에 돌려봐야 500만 원이고 100세에 돌려받으면 500도 안 되는 거죠. 한 400이나 300 되는 거죠. 그래서 만기에 돌려받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 내 보험료 낸 거 돌려받고 싶어. 그게 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보험에서 도와주는 내용이에요. 우리한테는 아무 이득이 없어요. 이게 또 다른 얘기로 무슨 얘기냐면 화폐 가치가 가장 큰 때는 지금 현재 순간이거든요. 그 현재 순간에 화폐 가치가 가장 큰 시점에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 돈을 불려 나가야 돼요. 근데 보험회사가 얘기하는 건 그때 화폐 가치가 가장 클 때 그 돈을 나한테 줘. 내가 불려줄게. 그러면서 본인은 자체적으로 불리죠. 그 돈을. 그리고 화폐 가치가 정말 많이 떨어져서 이미 똥값이 되면 그때 똥값이 된 화폐 가치의 그 돈을 우리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아, 만기 환급형 해준다면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거. 지금 뭐 순수보장형이냐 만기 환급형이냐라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결정하는 이 작은 거 하나에서도 이런 어떻게 보면 꼼수 아닌 꼼수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거 진짜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해요. 근데 이게 들어보면 별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보험은 나중에 돌려받는 거 아니다. 그냥 보험을 내면 그 순간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보험을 돌려받는 거 아니야. 그 생각 하나만 하셔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이야기들 좀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험 설계사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봤고요. 제가 얘기한 거 꼭 기억하시고 좋은 설계사도 많지만 나쁜 설계사들한테 속지는 마시고 좀 현명하게 보험을 잘 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아는 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주세요. 보험료 많이 가입한 사람 진짜 많아요. 좀 전달도 좀 해주시고 공유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 마칠게요. 감사합니다.